지난 2016년 한국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국가가 하나 등장합니다. 보통 한국의 10대 수출국은 미국, 중국, 홍콩, 베트남, 대만 등이 매년 순위를 엎치락뒤치락하며 등장하기 마련인데 2016년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국가가 10위에 랭크됐습니다. 마샬군도라는 남태평양 국가인데요. 군도는 그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섬들이 군집해 있다는 의미이니까 마샬군도는 섬들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마샬군도라는 국가는 무역수지로 따져보면 한국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6년 449건을 수출해서 77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한국은 마샬군도에서 68건을 수입해 1억 3천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물론 1,500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수출로 벌어들이는 9조 원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해 한국은 마샬군도에서만 8조 8,5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죠. 이는 중국, 미국, 홍콩, 베트남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금액인데요. 그럼 2022년의 상황은 어떨까요? 2022년 기준 한국의 10대 수출국에서 마샬군도는 빠져 있습니다. 저 아래 32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작년 한국은 마샬군도에서 368건을 수출해 약 4조 원을 벌어들였고 268건을 수입해 약 4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무역수지로 보자면 한국은 3조 9,600억 원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인구수 고작 5만 명에 불과하고 국토면적은 서울의 3분의 1 수준인 이 국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면서 한국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후위기에 대한 위험성은 충분히 듣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그렇다면 해수면은 실제로 상승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가진 도시가 있습니다. 도쿄인데요. 네덜란드의 힐레스 에르켄스 교수팀은 지난 2015년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00년과 2000년의 도쿄를 비교한 결과 1900년 대비 약 4.25m가 가라앉았다는 사실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것은 반대로 땅이 가라앉는다는 의미인데 아파트 한 층 높이를 대략 2m라고 볼 때 도쿄는 지난 100년간 아파트 2층 높이에 해당하는 땅이 침수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지난 1세기보다 지난 20년 동안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해수면이 2.5cm 상승하면 지표면에 약 2m가량을 덮을 만큼 바닷물이 늘어나는데 2.5cm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구 표면의 3분의 1이 바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기후변화 연구단체 기후중심은 홍수와 해수면 상승으로 위험에 처할 인구를 약 2억 명이라고 발표했는데 그중 가장 먼저 지구본에서 사라질 위험에 빠진 국가도 있습니다. 바로 남태평양의 마샬군도입니다. 지난 2021년 영국에서 개막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마셜군도의 티나 스테지 환경특사가 제발 마셜군도가 없어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를 위협받게 될 최우선 국가로 마셜군도를 꼽았는데 향후 100년간 해수면이 2m 상승할 경우 마셜군도의 병원과 학교, 주택 등 사회 기반 시설이 전부 침수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셜군도가 기후위기로 인해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도 한국 선박을 수입해 연간 수조 원의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마셜군도가 대한민국의 10대 수출국의 자리에 올랐던 지난 2016년 마셜군도는 한국으로부터 약 9조 원을 수입했고 1,500억 원을 수출했습니다. 이 당시 한국은 마셜군도의 수입액 1위 국가였는데 한국 수출품의 대부분은 의외로 선박입니다. 그렇다면 마셜군도가 부자 나라라서 한국의 선박을 수입해 다시 수출하는 중개무역이라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편의치적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국적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바다를 떠다니는 선박이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국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및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법에서 금지하는 절도를 저지르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세금도 냅니다. 그런데 마셜군도의 법이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인 절도를 정상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제가 마셜군도의 국적이라면 저는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마셜군도 국적이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셜군도 국적의 선박이라면 마셜군도의 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마셜군도의 세금법에 따라 세금도 납부할 겁니다. 국가 간의 법령 그리고 세금 등이 달라 생겨난 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편의치적입니다. 영어로는 편의상 국적을 취득한다 하여 FOC나 오픈 레지스트리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한국에서 건조된 선박들이 마셜군도로 수출된 것은 선주가 국적을 마셜군도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즉 선주의 국적이 마셜군도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 등의 국적을 가진 선주가 선박의 국적을 마셜군도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셜군도는 이러한 편의치적을 아주 환영하면서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죠. 그럼 왜 이런 제도가 생겨난 것일까요? 여기 술을 마시면 감옥에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들은 고결한 실험으로 국민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좀 더 위대하고 건강한 국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바로 1920년 미국입니다. 지금으로는 언뜻 이해할 수 없는 법이지만 크리스찬이 사회 지도층으로 군림했던 20세기 초의 미국에서는 그랬습니다. 192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미국에서는 볼스테드법이라고도 불렸던 수정헌법 제18조가 시행됐는데 알코올 비중 0.5% 이상의 모든 음료를 금지시켰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미국인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요? 미국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법이 시행됐다는 놀라움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병원과 약국에서는 맥주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고 종교의 귀의에 포도주 한 잔을 노려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조차 힘든 이들은 부동액, 페인트, 향수에서 알코올을 뽑아 마시거나 건조한 포도를 물에 담가둔 후 상온에 두면 와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술을 공급한 것은 멕시코였습니다. 맥주를 몰래 들여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도 미국 내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언제든 단속반에 걸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몰래 마시는 술이 더 맛있다고는 하지만 자칫 $2,000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금고형에 처할 위험까지 감수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게 된 것이 바로 크루즈 산업입니다. 현재는 럭셔리 여행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1920년대 미국에서 크루즈 여행은 술을 마시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밤새 술 마시고 낮에 자고 밤새 술 마시고 낮에 자는 생활의 반복이지만 미국인들은 미친 듯이 크루즈에 올랐고 크루즈 산업은 호황을 맞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볼스테드 법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즉 미국 영토 내에서 0.5% 이상의 알코올 음료의 양조부터 판매, 유통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미국 영토가 아닌 국가에서 먹는 것까지 금지시키지는 못했죠. 중요한 것은 크루즈와 같은 대형 선박은 워낙에 거대하기 때문에 떠있는 영토로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의 선박이 외국에 있더라도 그 선박은 한국의 영토로 보는 겁니다. 다시 볼스테드법으로 돌아오면 미국 영토에서 음주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외국 영토에서 음주를 금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루즈가 미국 국적이 아니라 한국 국적이라면 크루즈에서 음주는 합법인 겁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피해 미국의 크루즈 선박들이 가까운 파나마 등의 국적을 등록해버리면서 편의치적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국가의 선박이 자국에 등록하는 편의치적국은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도를 개선하고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며 편의치적을 유치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렇게 편의치적을 유치하면서 선박 등록에 따른 수수료, 연간 톤세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 수수료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편의치적의 이유로 자국의 세금을 피할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등록한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법령에 한국 국적의 선박은 반드시 한국인 선원을 특정 비율 이상으로 고용해야 하고 환경규제를 따라야 하며 매년 2차례 이상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선주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법이 국가 입장에서는 필요한 장치일지 모르지만 선주들에게는 영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장치가 됩니다. 너무 엄격한 법을 따르다 보니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령이 조금 느슨한 국가로 등록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 해운국의 선박 10대 중 6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외국 국적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편의치적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전 세계 3대 편의치적국이 있습니다. 미국 아래 파나마,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그리고 마셜군도인데요. 2022년 국가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파나마에 약 1조 5천억 원, 라이베리아에 약 5조 원, 마셜군도에 약 4조 원을 수출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전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수출국인 만큼 선박 이외의 제품들도 수출했겠지만 무역 수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선박이 가장 많이 수출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트로에서 언급한 마샬 군도는 사실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듯이 이곳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남양군도 학살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관련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에 불과한 이 국가에는 코코넛과 바나나 그리고 고기 외에는 외국에 내다 팔 것이 없어 늘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가 운영 자금은 미국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 마샬 군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무려 67번이나 핵실험을 진행했던 곳으로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핵실험으로 3개의 섬이 사라졌고 많은 섬이 일부 파괴되었으며 주민은 핵물질 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죠. 미국은 마지못해 마샬 군도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올해부터는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원금이 감소할 것을 내다보고 편의지적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막대한 무역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편의치적에 올인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따질 문제는 아니고, 한국에게 만성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인 신기한 국가가 있어 오늘 영상에서 다뤄봤습니다. 며칠 전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으로 너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저 역시 종종 튀르키예와 관련된 영상으로 인사드렸기 때문에 익숙한 국가인데,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디시멘터리 구독자분들을 대신해 지진 피해 이재민 성금 50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한때 한국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워준 튀르키예와 지진으로 고통받는 시리아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 어떨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